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00포인트 아래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00포인트 아래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괜찮게 나갔었는데, 저 미국의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본, 중국, 홍콩 이런 시장도 다 같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유럽 시장도 크게 밀리는 것으로 봐서 또 그 다음 열리는 미국 장도 하락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자 금융당국에서는 얼마 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조금 부족했던지 시장 조성자마저도 이제 공매도를 잘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또 그리고 보도되는 자료들을 쭉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식시장을 휴장, 길게는 아니겠지만 휴장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하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도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 부도 사태로 내몰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외환보 요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치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어제 보여드렸던 이 공포지수 있죠. 시장 투자자들이 현재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데 지금 이게 어제 보여드렸던 겁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버금간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금에 비하면 이 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급상승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그래프만 보면은 2008년도 미국발 위기가 오히려 지금에 비해서 더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공포지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죠. 저 위가 어제고요. 지금이 아래쪽이 오늘인데 사뭇 그래프가 달라 보이죠. 그만큼 현재 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며칠 전에 우리 저 미국 주식 시장이 약 한 12% 정도 하락을 했다 아닙니까? 그게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 때 이후로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 역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1929년도 20년대 저 미국의 대공황과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기회를 맞이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팔자 편한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서 공부하라고 해도 애들도 조금 집에 스스로 공부하는 게 잘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는 애들이 돼가지고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애들을 불렀습니다. 제 앞으로 불러서 컴퓨터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드렸죠.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세상을 잘 둘러봐라. 뉴스도 보고 또 학교에서 학교 안 가는 지금 상황,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 또 친구들이 전화해보면 어떻게 지낸다는 거, 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있다는 거, 이 분위기를 잘 둘러보고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분위기를 살면서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조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가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하나의 어떤 직업을 갖는데 돈을 버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공부 그 자체가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면 이 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교육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애들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짐바브웨 사진도 보여주고 아르헨티나 사진도 보여주고 베네수엘라 사진도 보여주고 또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화가 정말로 종이가 되었던 하이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돈의 가치는 결국 제로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살면서 돈을 자산으로 바꿔둬야 되는데 돈을 가진 돈의 100%를 자산으로 바뀌어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항상 돈을 자산으로 바꾸되 한 50% 정도는 따로 빼놓고 유동성을 신경 써야 된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동성이 딸리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니까 살면서 돈, 유동성,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살다가 보면은 이런 기회가 온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린 공포지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 자료들 그리고 주가 지수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때가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포지수가 꺾일 때, 시장이 하락하다가 다시 반전할 때, 이 사회가 다시 예전처럼 기억하니까, 우리 그 기억 속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지만, 불과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금 잘 돌아다니지 않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살다가 보면은 현금 보유 50%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보유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산을 때마침 투자했고 그때 때마침 돈을 어떻게 써버렸더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또 내가 현금을 투입해야 되는 시점에 막상 투입할 현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살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이렇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 다시 이래 올라오니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집에 애들이 똘망똘망하게 떴더라고요. 물론 어리둥절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가 불러가지고 물론 평소에 우리 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마 이 경제 관련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낯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똘망똘망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도 지금 애들 이제 모아놓은 돈 들고 지금 증권 사러 갈 생각입니다. 가서 주식을 새로 사서 정리를 해주고 정리세 신고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 그리고 정리의 기회도 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조금 썼으면 합니다. 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드렸고요. 지금 오늘도 일단 관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기관들도 이렇게 많이 팔았고 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서서 이렇게 9천억 넘는 큰 돈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 세력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파는지 어떻게 파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잠시 살펴봤어요. 지금 추정된 겁니다. 제가 계산을 쭉 해봤는데 지금 세력들이 수익 내고 있는 종목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 정도 되는 종목들 중에서 더 좋은 비좋은 NC소프트, SK하이닉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이런 종목들은 현재 아직도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팔면 팔수록 지금 외국인들이 손해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평균 매수 단가를 추정할 때 2016년도 요때 평균 매수 단가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이후부터는 계속 수익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리 던져도 계속 수익을 보고 있고
적어도 한 주가가 요 정도까지 떨어져야 그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굳이 공매도 안 하고 있는 거 팔아도 그거 팔면 수익 내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익분기점이 거의 다 달아갑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었어요. 한 2018년도 이때 손익분기점, 2018년도 말에 요 손해보는 상황까지 왔었고, 그리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수익 보고 있다가요. 아직은 지금 수익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아무리 팔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수익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신있게 팔 수가 있죠. 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돼가요. 다 돼가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또 돈이 급하니까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공매도도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보면서 판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다급한 거예요. 손해를 보고서라도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다급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모든 종목 팔고 있지만 시장 수급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그 매도는요 이렇게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저렇게 팔 수 있었던 것은 걔들이 아직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파는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튼 뭐 외국인들이 뭐 조급하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던지고 있고, 또 이런 위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이미 좀 유동성이 딸리거나 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 사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밥을 먹고 있고 또 그리고 직장에서 월급이 나온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되어서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뭐 교육으로 치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도 조금 그리고 정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뭐 이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이 좋은 기회 위기로서 끝나면 안 되고 정말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고요. 또 상황 흘러가는 거 쭉 봐가면서 또 시장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